한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시험, 바로 고시죠. 오늘은 이 시험에 정말 모든 걸 걸었던 한 남자의 좀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나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이런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흔들었던 그 투쟁과 인내에 대한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이야기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의 갈등은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반대다. 정말 단호하셨죠. 한 청년의 뜨거운 야망이 자신을 가장 아끼는 가족의 걱정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험난했던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5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입니다. 비범한 소명에서 시작해서 갈림길에 서고 여러 시련을 겪다가 서울대 사건을 거쳐 마침내 결단의 길에 이르는 과정. 어떻게 불확실함 속에서 결심을 굳히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이 군대를 막 제대했을 때부터 시작돼요. 다들 그렇잖아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뭘 해야 할지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었죠. 근데 이 친구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그가 넘으려고 했던 그 거대한 벽, 고시가 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여러분, 고시는 그냥 어려운 시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번 합격하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명예와 평생의 안정을 보장받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관문이었던 거죠. 재밌는 건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무슨 어릴 때부터 간직해온 거창한 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고등학교 선생님이 누구는 4년 만에 붙었더라, 교회 친구는 외무고시 준비하고 있고, 또 동네 아는 사람은 합격해서 결혼도 잘하고 공무원 됐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하나둘씩 들려오면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하는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진 거죠. 자, 그렇게 고시라는 길을 마음 한쪽에 품게 됐는데 주인공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은 책상 앞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냉혹한 현실 세계였죠. 군대 다녀오니까 하필이면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집안 사업이 크게 휘청거렸어요. 결국 창원으로 내려가서 생계를 위해 비어마트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근무 시간이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였어요. 정말 혹독했죠. 이런 와중에도 원래 목표였던 유학을 가려고 토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존과 야망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인생의 정말 큰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한쪽에는 내 개인적인 꿈, 유학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성공만 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고시가 있어요. 당장 돈이 필요한 유학이냐, 아니면 고대지만 합격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고시냐,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전략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좋아, 일단 고시부터 도전하자. 만약 합격하면 그 다음에 내 꿈이었던 유학을 가면 되잖아? 이렇게요.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기 전에 일단 눈앞에 있는 이 가장 높은 산부터 넘기로 한 거죠. 자, 이제 고시라는 길을 딱 정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진짜 어려운 건 두꺼운 법전이 아니었어요. 진짜 도전은 믿기 힘들 정도로 활발했던 바로 그의 인간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는 그런 고시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축구할 땐 워낙 거칠고 카리스마가 넘쳐서 별명이 야수, 심지어 배우 최민수였을 정도니까요. 고향 향호의 회장도 맡고 있었고 UDT다운 형님들부터 옛날 은사님 자녀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핵인싸였죠. 이게 물론 든든한 힘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솔직히 공부하는 데는 엄청난 방해가 됐겠죠. 게다가 이 복잡한 인간관계의 한가운데 한 선배와의 관계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정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본인도 헷갈릴 정도로 깊고 혼란스러운 관계였어요. 당연히 그의 집중력과 감정을 마구 흔들어놨죠. 자, 이제 무대는 서울로 옮겨집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다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바로 이곳에서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돈을 좀 아끼려고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서울대생이 아닌 그가 거기서 공부하는 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의 존재 자체가 곧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저 사람 뭔데 여기서 공부하냐면서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 열람실을 지날 때마다 그를 향한 조롱과 험담이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겠죠. 결국 참다 한계에 부딪힌 그는 조용히 사라지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도서관 게시판에 대자보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 나는 꽃이 아니다. 할 말이 있으면 내 얼굴 보고 직접 해라.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떠들지 말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오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그가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학이론인 공유지의 비극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도서관은 모두가 함께 공부해야 할 공유지인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험담하고 남을 배척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이 소중한 공간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날카로운 비판을 한 거죠. 결국 이 서울대 도서관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불같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단단함과 결단력을 갖게 됩니다. 자,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직접 찾아올 사랑을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자기 할 말을 다 한 셈이 됐고 조용히 도서관을 떠났습니다. 이건 그냥 말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비겁하게 숨어있던 사람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한 거죠.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그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전설이 됐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마치 나비 효과처럼 그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죠. 그는 더 이상 그냥 고시 공부하던 사람이 아니라 부당함의 정면으로 맞선 하나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이 큰 사건을 겪으면서 그는 자기 인생의 신조를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머리가 나쁜 건 용서해도 포기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비록 그의 시험에는 떨어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얻었으니까요. 자, 이 이야기는 주인공이 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바로 전 이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성공이란 뭘까요? 어쩌면 투쟁하는 그 과정 자체가 결과보다 더 위대한 승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